기원전 44년 로마 역사상 가장 탁월한 문장가였던 키케로는 62살의 나이에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아직까지 서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노년에 관하여가 그것이죠. 그가 책 속에 화자로 내세운 인물은 자신보다 130여 년 전 로마의 정치가였던 이른바 데카토. 키케로는 그의 입을 빌어 노년의 의미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껏 자연의 법칙을 따르며 지혜를 쌓아왔다네. 자연이 마치 게으른 작가처럼 인생이란 드라마의 마지막 장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노년의 의미를 말해왔습니다. 때로는 노년에서 지혜와 완숙을 보기도 했고, 때로는 늙음의 비참함과 다가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동양에서의 노년은 주로 자연 속에서의 유유자적한 모습으로 그려졌죠. It's likely to happen to all of us, but we don't quite know when, and we don't know what it will be like. The people feel they can't control. I think it is a rather mysterious, very mysterious period of life. 노년이란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 키케로들은 나이와 정신활동에 관해, 그리고 나이와 행복, 노년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새로운 이야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과일과 곡식이 익어서 떨어지듯 인생에도 결말은 있게 마련이지.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인다네. 자연에 맞서는 것은 과거 거인들이 신들과 전쟁을 치룬 것처럼 무모한 일일세. 오늘 우리는 나이듦의 새로운 가치와 노년의 새로운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엄 오라일리 씨는 BBC에서 기자와 프리랜서 방송 진행자로 27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가 8년 동안 맡고 있던 프로그램에 그녀 대신 다른 여성 진행자를 기용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In fact, they didn't give me any reason at all why I was being dropped. They just said that they wanted to refresh the program. 그녀가 진행하던 컨츄리 파일은 현장성이 강한 농촌 보도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성격에 맞춰 진행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왔다고 항의했지만 회사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52세, 결국 나이가 문제였습니다. And refresh, as far as the BBC concerned, means bringing in younger people. So I was quite angry about this. And some of the things I did were. 당시 그녀와 동시에 해고된 진행자들도 모두 50을 넘긴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미리엄 사건은 영국 전체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I had hundreds of emails and letters from people saying that you're standing up for older people. And people were saying to me all of the time, older people, that we're being sidelined in society. We're disappearing. We're being made invisible as we get older. And they said to me that you have the courage to stand up and say no, which is what I did. 미리엄 소송으로 영국 사회에 잠재해 있던 연령 차별 문제가 표면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죠. 다행히 재판부는 미리엄의 손을 들어주었고 BBC는 사과와 함께 복직을 약속했습니다.
I couldn't walk down the street without people stopping me and embracing me and shaking my hand and saying, well done. And I was in London and just before we went to the tribunal, and I'll never forget it, I was walking along the street and the taxi driver stuck his head out of the window and said, go Miriam, go. Yeah. 그녀의 소송 덕분에 다른 여성 진행자들도 모두 복직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겪었던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은 아직도 미리엄을 분노하게 합니다. And I don't believe that. I'm 54. I don't feel old. I'm fit and I'm healthy. I'm better at my job than I've ever been because of the experience I've gained over the years. And just because I have a few wrinkles doesn't mean that I can't do my job. There's nothing offensive about having wrinkles. 지구 반대편 일본 치바현의 한 도시. 나카타와 씨의 하루 일과는 홀로 사는 노년의 이웃들을 찾아가는 이른바 안부 확인 사업으로 시작됩니다. 이 카페도 나카타와 씨가 이 지역에 홀로 사는 노인들 간의 교류를 위해 만든 공간입니다. 하루 입장료 100엔. 찾아올 가족도 친지도 없는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모여 자신들끼리의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그가 혼자 사는 노인들의 관심을 갖는 것은 고독사, 즉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죽어가는 노인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이른바 나홀로 세대는 모두 390만 명. 나카타와 씨는 이들 중 상당수가 고독사 예비군이라고 말합니다. 今まで孤独死であろうとさまざまな死の問題というのはありますけど、死の問題というのはですね、政府は避けておったんです。真正面からこの問題を問題視しなかったんですね。この個人の問題ということで国も行政も避けておりましたね。 홀로 된 사람들의 고독사에 대한 불안은 상상 이상인 듯합니다. 64세. 스스로를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 마스바라 씨는 이른바 합장묘 클럽의 회장입니다. 自分自身は全然思ってないんですけども、パスポートとか見るとびっくりするわよね。だってあと映画とかもシニア料金でしょ。だからシニアなんだと思うわよね。でも普段は全然思ってないですよ。気持ちは30代ぐらいですもん。 합장묘 클럽은 죽어서 홀로 방치되는 것이 두려운 여성들이 살아서는 서로를 돕고 죽은 뒤에도 함께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모임입니다. 회원은 모두 300명으로 40대에서 80대까지 연령폭이 넓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20명과 살아있는 280명의 이름이 한자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여성들은 납골당에 함께 안치돼 있습니다. これまでは家族が割といたわけじゃないですか。だから家族の中で自然に年を取って死ねたわけですよ。だけどここに来て家族の数も少ない、それから家族の間柄も薄くなってきてる、それから結婚しなかったりとかでどんどん家族が単位が小さくなってますよね、一人に。だからみんな意識が最後は一人なんだなって意識すごく持ち出した。それはすごい変わったこと、ここ数年で日本人が。 노년의 삶과 그 의미를 탐색하려는 노력은 인류 문명만큼 오래된 듯합니다. 서구 문명 역사에서 노년에 대한 사유가 가장 활발하게 표출된 시기 중 하나는 바로 그리스 로마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철학자와 시인 그리고 장인들이 시와 희곡으로 그림과 조각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노년의 다양한 의미를 표현해냈습니다. 노년을 무기력한 시기로 보고 조롱과 연민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고 반대로 지혜가 완성되는 시기로 바라보기도 하는 등 상반된 시각이 존재했습니다. 노년을 탐욕과 연결시켜 이를 조롱하는 것은 그리스 희극의 단골 소재였습니다. 대정치인 카토의 입을 빌어 두 명의 젊은이에게 노년의 가치를 역설하는 형식의 노년에 관하여
키케로가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쓴 이 책은 후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로마 시대 노인론입니다. Well, it's interesting the book went on being influential and much translated in Europe for hundreds of years. And I think it was the possibility of accepting old age and recognizing the experience of old age is really valuable to society. 동양에서는 유교의 영향으로 나이 많은 노인들을 공경의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많은 시인들은 가버린 젊음을 그리워하고 노년을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양에서 가장 대표적인 노년의 이미지는 완숙과 초탈입니다. 편안한 모습으로 폭포를 바라보거나 때론 속세를 떠난 신선의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주역에서는 이제 인생의 단계를 원령이정으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노년기에 해당하는 시기가 그 이의 시기에 해당하는데, 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제 벼화자에 칼도자를 그 합성한 글자로 이제 가을이 되어서 곡식이 무르익어서 이제 낫으로 벼를 베어 가지고 이제 온갖 그 생명들의 배를 불려주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제 이의 시기이고, 계절로 보면은 이제 가을에 해당하는 시기거든요. 인생에서 그 노년기라고 하는 것도 결국 자기 자신이 무르익어서 이렇게 주변에 혜택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어떤 그 삶의 선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시기로서의 그 노년에 대한 인식이 이제 잘 나타나고 있고. Hi, I'm Matthew Gibbons and I'm playing the part of Orlando. Hi, I'm Andy Thomas and I'm playing the part of Jaques. Patrick Howe, playing Duke Senior. 영국 포츠머스의 한 아마추어 연극단이 숲속에서 세익스피어의 연극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연 작품은 뜻대로 하세요. 권력을 둘러싼 혈육 간의 분쟁을 다뤘지만 세익스피어의 인생 7단계론으로도 유명한 작품입니다. Let me see wherein my tongue hath wronged him. If it do him right, if he be free, 제2막 7장. 형에게 쫓겨나 오랫동안 굶주리던 주인공 올란도가 공작 일행이 먹고 있는 음식을 탐하며 싸움을 걸어옵니다. Nor shalt not till necessity be served. What kind should this cost? But 그러나 forbear. 역시 친동생에게 쫓겨난 처지인 공작은 올란도에게 친절을 베풀고 음식을 함께 먹자고 권합니다. To our table. 공작의 환대에 마음을 누그러뜨린 올란도는 자신의 굶주리고 지친 늙은 하인을 데려와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There is an old poor man who after me hath many a weary step limped in pure love. Till he be first sufficed, oppressed with 2 weak evils, age and hunger, I will not touch a bit. Go find him out. And we know 올란도는 nothing 늙은 wastes 하인을 on 찾아 떠나고 이때 공작의 일행인 제이퀴스가 이 세상은 하나의 무대라는 유명한 대사를 하게 됩니다. All the world's a stage, and all the men and women merely players. They have their exits and their entrances. And one man in his time plays many parts, his acts being 7 ages. At first, the infant, mewling and puking in the nurse's arms. And then the whining schoolboy, sighing like furnace. 그리고 제이퀴스의 노년에 대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Eyebrow, and then a soldier, and his big manly voice turning again towards childish treble, pipes and whistles in his sound. Last scene of all that ends this strange and eventful history is second childishness and mere oblivion. Sans teeth, sans eyes, sans taste, sans everything. 셰익스피어는 연극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노인을 등장시켜 노년이 인생의 끝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의 7단계 인생관은 중세 이후의 유럽 문화권에서 조금씩 형태를 달리하며 반복됐습니다. 인간은 늙어가면서 점차 제2의 유아기를 거치게 되고 결국 소멸하게 된다는 우울한 도식입니다.
산업혁명은 근대 노인관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늙어서까지 생산 활동을 했던 그 이전 시대와는 달리 도시의 일터는 노인들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것이죠. 노인들은 무기력하다는 이미지가 더욱 강화됩니다. I think as industrial and then technological growth continues, that begins to exclude older people from the workforce because it begins to be thought they're not efficient, they can't keep up with the speed of modern industry and modern technology. 이 시기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노년의 정의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은퇴 연령이 제도화되면서 일자리를 떠나는 순간이 바로 노년의 시작이라는 관념이 생겨난 것입니다. 노년의 카테고리를 산술적인 연령으로 결정한 것은 19세기 이후부터 아마 뚜렷한 변화라고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에는 그런 그 노인의 범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나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을 때 비해서 그 국가의 법이나 제도에 의해서 정년제도가 마련되고 노령연금의 문제가 등장하면서부터 일정한 연금을 수령하거나 혹은 생업활동에서 은퇴하는 나이, 그 연령이 대단히 중요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구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어느 때보다 젊음이 강조되는 시기였습니다. 젊은이들은 세상의 주인공은 기성세대가 아닌 자신들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비틀즈, 롤링스톤즈와 함께 영국의 3대 록그룹으로 불리던 더 후의 피트 타운셴드가 늙기 전에 죽고 싶다고 노래한 것도 바로 이때의 일이었습니다. 노년에 유용한 일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네. 그것은 마치 젊은 선원들이 돛대에 오르고 통로를 오가며 물을 퍼내는 동안 키잡이는 가만히 앉아 키만 잡고 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일세. 키잡이는 젊은 선원들이 하는 일은 하지 않지만 그가 하는 일은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라네. 중요한 일은 체력이나 민첩성이 아니라 깊은 사색과 성품 그리고 판단력으로 하는 것이라네. 이런 자질들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는 법이지. 한창 때의 젊은이들은 경솔하기 마련이고 분별력은 나이가 들어야 생기는 것일세. 뉴욕타임즈의 과학 에디터인 바바라 스트로치는 이 세상에 아직도 일방적으로 젊음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It's been kind of portrayed as those people are losing their jobs because they are not as good at their jobs as they used to be. And I think we have many examples. Recently we had a pilot who landed just right over here, a jetliner in the Hudson. And not only was he 57 years old and saved the whole airplane and the whole crew, but the whole crew was what they called senior. Almost all of them made the right call. Almost all of them were middle-aged. 그녀는 최근 가장 뛰어난 중년의 뇌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의 정신 능력이 떨어진다는 세상의 통념에 대한 그녀의 반박인 셈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 주제로 책을 쓰게 된 데에는 개인적인 상황도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Well, I
have a middle-aged brain, and as I began to enter middle age, I found that there was some concerns I had about my middle-aged brain. It started forgetting things that, not things that I didn't care about, but things that I really did care about. You know, a movie I liked, what was the name of that movie? Or, you know, you're in an elevator and you're with somebody that you know, but you can't quite remember their name, and it began to drive me a little crazy, and I began to wonder what was going on. 바보라는 이 책을 위해 많은 학자를 만났고 그들의 최신 이론들을 취재했습니다. 결론은 기억력 같은 일부 기능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중년 이후에도 정신 능력은 왕성하게 작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My main message is to appreciate your brains, that they're doing quite well, and that don't let yourself be persuaded by the culture that your life is over and you have nothing to contribute. On the contrary, I think we often have the best brains of our lives in middle age, and I think we need to remember that. 그녀가 주목한 것 중 하나는 미국의 서부 시애틀에서 행해진 한 연구였습니다. 시애틀 종단 연구는 1956년부터 40년이 넘는 동안 시애틀 주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7년마다 반복해온 인지능력 연구입니다. 조사 항목은 어휘와 계산 능력, 귀납적 추리 등 모두 6개.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현재 중년에 이른 사람들이 계산 능력과 지각 속도를 제외하고는 과거 20-30년 전 자신들이 기록한 것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를 주도한 워너 샤이와 셰리 윌리스 박사 부부는 40에서 65세 사이에서 사람들은 최고의 인지 능력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현대인들의 교육 기간이 길어진 것과도 관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What the important role of education is to teach you strategies of how to solve problems, you see. And so that's why the average person in their 70s who have had a college education is still above the average person in midlife in their cognitive ability, you see. Because they eventually go down, but they go down from a much higher point, you see.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젤린스키 교수는 현재 74세 노인들의 지능을 16년 전에 74세 노인 집단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People who were born more recently actually did much better on the tests. In fact, in one situation on memory, people in their 70s who were more recently born were doing better than the 56-year-olds who had been born before them. So that's a big difference. That we didn't expect. 젤린스키 교수는 이 연구 결과가 현재 노인 집단이 과거 노인들보다 훨씬 활기차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Do you think you can say that the definition of old age is changing? Yes. So what we say here is that 60 is the new 40. It used to be thought that you were getting old when you were 40 and you're going to, that's it. It's over. But now we're going into later and later ages. And with the baby boomers in the United States, people who were from that large generation of people born after World War II, they want to be thought of as young, and they are. They are younger in terms of their abilities. So where the neurons are?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바조스키 교수는 인간의 뇌 속을 들여다봄으로써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미엘린이라 불리는 물질입니다. 미엘린은 두뇌 속의 전기 신호를 보호하는 절연체로 이것이 증가할수록 우리의 뇌는 더 활발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는 중년 이후에도 우리 뇌 속의 미엘린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I actually didn't expect it to continue for so long. I thought you reach a peak in your 30s or 20s, but this is really, we're talking about 40s and 50s and 60s that you're still myelinating
In fact, what's not appreciated because the curve does look like this is that even when you're really old, you're actually still trying to repair the myelin. See, this is my favorite, 또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뇌 속에서 한 가지 기능을 둘러싼 미엘린이 결국 쇠퇴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능력과 관련된 미엘린은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즐겨드는 이유는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입니다. Because he was a really great basketball player, but basically he retired in his 30s. Because he was no longer Michael Jordan, the same athlete, because the motor system started going down. So he couldn't be as fast, he couldn't jump as high, etc. Other systems in his brain are still myelinating even though the motor system is going up. So now he is Michael Jordan, the multi-millionaire businessman, because he's getting wiser and wiser and has a big business empire to watch over, because other functions of his brain have actually continued to develop even while his motor system has declined. 제3회 인생대학. 성장기와 활동기에 이어 노년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임을 강조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은퇴한 역사학자의 세계 문명과 음식 문화 강의 내용을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아주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노인 학생들은 한결같이 나이가 들어 은퇴 이후에 오히려 지적 호기심이 더욱 왕성해졌다고 말합니다. Well, you know, the third age is now growing longer and longer and longer, and people have a good amount of time for studying and learning. And you don't want to just sit around and do nothing at this time of your life. You're active, and you have a lot to give and a lot to learn. So that's what we do. 이곳에선 강사와 학생의 구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 분야에서 은퇴한 쟁쟁한 전문가들이 때로는 강사로, 때로는 학생으로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You want to share your experience and expertise with other people. Partly that, but also it's as much about receiving as you know. It's reciprocal. It's not just that I feel I'm an expert. There are areas which other people are expert in that I know very little about. So it is wonderful to have so many people with so many different areas of expertise. Yes. 새로운 지적 호기심으로 가득한 제3의 인생. 진지한 이들의 표정에서 그것이 단순히 듣기 좋은 표현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Men who have no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모든 단계가 버겁겠지. 그러나 마음속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는 법이네. 노년기가 바로 그런 시기일세.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게 가능해질 시기가 되면 투덜대다니 인간은 얼마나 일관성 없고 어리석은 존재란 말인가. 듀크대의 피터 유벨 교수는 인간의 나이와 행복의 관계에 관심이 많은 학자입니다. Back in the 1960s, Pete Townshend, the bassist and songwriter for The Who, coined the phrase, "Hope I die before I get old." In his 20s at the time, and he believed that he was at the prime of his happiness and that things would only get worse as he got older. And look at Townshend now. He's actually quite happy, reports being as happy as he's ever been in his life. Is that the normal experience? 유벨 교수는 2006년 30대 연령 집단과 70대 연령 집단에게 두 나이대 중 언제가 더 행복할 것 같은지를 질문했습니다. 두 집단 모두에게서 30대가 더 행복할 것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현재 얼마나 행복한지를 측정해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And so we found, first off, that our 70-year-olds, people in that age range, were significantly happier than the 30-year-olds, 25, 35-year-olds. They were measurably happier. 유벨 교수는 이런 모순이 젊음의 장점만을 강조하는 우리 시대의 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가져다주는 현명함보다는 탄력 있는 피부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They don't believe a word I say. It just doesn't seem plausible. They assume that with age comes wrinkles, arthritis, gray hair. Those things are correct, of course, and therefore less happiness. And it's the therefore that's wrong. 워싱턴에 위치한 조사 전문 기관인 퓨 리서치는 미국인들의 노령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연령에 관한 미국인들의 인식과 실제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Americans say that old age begins at 68. That's the view, the collective judgment of the full population. But if you then look at different segments of the population, if you just look, for example, at the responses to that question of young adults from 18 to 29, they say on average old age begins at age 60. If you look at older adults, they say old age doesn't begin until you're 75 or 80. If you look at the responses, if you ask people who are in fact 68, which is the median response from the full population, do you consider yourself old? 80 or 90% of them say, no, not me. So the old age is very much a perception. 나이와 행복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계속 더 불행해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청년기를 지나면서 떨어지던 행복도가 중년을 지나면서 다시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Well, among older adults, about half say better than I thought it would. Only 5 or 10% say worse, and the other 40 or so percent say about the same. So very few people, as they get later in life, look back and say, I'm disappointed things didn't work out the way I did. And indeed, we in our survey, we had a big enough sample where we could actually look at the responses of folks in their 80s to this question, and then we just had only 1% saying my life worked out worse than I thought it would. 영국 워릭 대학. 이 대학 경제학과 교수인 오스월드는 행복이 U자 곡선을 그린다는 의미에서 유밴드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이론에 최근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We still have a lot to learn about what drives this U-shape in happiness through the life course. And one reason is we think that they've accepted their own limitations. So for many years, when you're a young man or woman, you have high aspirations. You hope to achieve some impossible things. And in midlife, you just have to accept that you're not going to be the captain of the Korean soccer team or win the Nobel Prize in physics or whatever it is. And we think that once people come to terms with their own limitations, with their true selves, then they can learn to be happier and happier. 뉴욕의 베티 할머니는 86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사회복지사 일을 했고 70이 되던 해에는 난소암 예방 프로그램도 새로 시작했습니다. Well, when I don't think about the number, I feel like myself, like I've always felt. And what surprises me sometimes is when I look in the mirror and I say, who is that old woman looking at me? Because in my mind, I still look the way I used to look, those pictures, I think. So I don't feel old. 집 근처의 슈퍼마켓을 마다하고 매주 한 번씩 이곳 야외 시장을 찾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서입니다. 이곳에선 보다 신선한 식품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 물건을 내오는 농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베티 할머니는 지난 겨울부터 회고록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기록들을 가족과 친척들에게 남기고 싶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뒤늦게 배운 컴퓨터는 이 작업을 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됐습니다. Well, I go on the internet. You know, I go in. I look up things. I do research on the internet. I go into linkages. People will send me things, and they'll send a link. I go in and look at that. So that took me a while, but then I began to become more comfortable with that, and now it's very easy. I think people would say to me, I'd say, oh, I have a question about such and such. Look it up, Google it, they would say. And I'd say, oh, now I don't even ask. I say, oh, yeah, I want to know about somebody or something. I just go into the internet or the Google or whatever. 남는 시간에는 책을 읽기도 하고 조각이나 공예 등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합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동작도 느려지고 피로감도 더 쉽게 느끼지만 그 대신 마음은 더 평화로워지고 있다는 생각에 개의치 않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I would have to say that probably these are the best years for me because I've reached a point where I am happier, I am more relaxed, more at ease. I understand very much more.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볼 때마다 자신이 상당히 먼 길을 왔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베티 할머니. 삶의 매 순간마다 더 나은 자신을 만들려 노력해온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I happen to be somebody who learns from things and wants very much to better my situation. So I have made very good use of everything I've learned about myself. And as a result, I would say that by the time my life is over, it was a real adventure and a very satisfying one. Yeah. So I'm in a much, much better place from where I started. So for me, it's sort of a positive ending. 노인들은 화도 잘 내고 성격도 괴팍하다고 말들을 하지. 잘 살펴보면 인색한 사람도 있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나이가 아니라 성격 문제일 뿐일세. 이런 것들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왜 그러는지 설명할 수는 있네. 노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경멸하고 조롱한다고 생각하지. 몸이 쇠약해지면 사소한 공격도 거슬리는 법일세. 현대 사회는 속도와 효율이 최고의 가치라고 강조합니다. 도시는 잿빛을 걷어내고 젊음을 회복하라고 유혹합니다. 물론 젊음과 활력은 미래를 위한 사회의 자산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젊음의 문화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나이듦의 가치가 잊혀지고 노년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커다란 손실이라는 우려도 많습니다. 전통사회와 비교해서 보면은 늙음이나 노년이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고 그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문제입니다. 전통사회에서는 늙음 혹은 노년이 독자적인 시기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게 독자적인 가치라든가 이상 규범을 부여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늙음에 대해서는 신중하다거나 혹은 사려 깊다거나 지혜롭다거나 혹은 절제와 같은 그런 미덕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젊은이들이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노년의 의미가 희박해지면서 젊음의 겉모습만을 애써 추구하는 경향이 현대 노년층에도 상당히 침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노년의 삶 자체가 그런 규범에서 벗어나는 것도 경계했습니다. 예를 들면 노년의 삶이 너무 욕망에 아직도 그 욕망의 추억에 머물러 있을 경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이제 그 성이라든가 혹은 그 재물의 축적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스토파네스의 그런 극에서처럼 조롱이나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제 노년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노년에도 여전히 젊음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지금 말하자면 조금 바람직한 것을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21세기 전 세계의 절반이 고령화 사회로 좁아드는 커다란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노년에 대한 서구의 인식 변화를 공부해온 역사학자 패트 테이는 현대 노년층의 특성도 과거의 노년층과는 매우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I do think the generation that's getting into its 60s and older now is much more confident and much more assertive. And after all, it's a generation of 1968 that's getting old now, and they're used to being assertive. They're much better educated, they're much less deferential, and I think much less likely to accept the stereotypes that when you get to a certain age you should start to withdraw from life. 이러한 새로운 인구 구조는 다양한 대응 방식과 다양한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향후 20년간 65세 이상 인구가 약 5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뉴욕시. 최근 에이지 프렌들리 이니셔티브, 즉 뉴욕을 노인 친화적 도시로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권유에 따라 뉴욕시와 뉴욕의학 아카데미 등 여러 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And the supermarket here. Nosotros lo que queremos y buscamos y sabemos, no nosotros, creo que la humanidad general, que la To begin this project where we talk to older adults, thousands of them all over the city, to find out what are the strengths and challenges of aging in New York. 뉴욕시가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건널목 보행 신호 시간을 늘리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스쿨버스를 동원해 노인들의 쇼핑을 돕는 등 총 54개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노령층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도시의 구조를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People's social networks change as they age, so they become often more isolated because people move away or people die, and so finding better ways that people can remain connected to the community. Physical accessibility is a major issue for people. If oftentimes the radius that they can travel away from their home becomes smaller as they age, and so it's even more important that we change things right in neighborhoods where people live. 세계에서도 노령 인구 증가가 가장 빠른 일본에서는 세계 최대 로봇 생산국답게 여러 가지 노인용 로봇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동을 못하는 노인들에게 밥을 먹여주는 로봇부터 노인용 애완 로봇까지 종류와 기능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도쿄의 한 요양원. 6년 전 몸 한쪽이 마비되는 바람에 전혀 거동을 할 수 없었던 마스타 할머니가 인공 관절 역할을 하는 로봇에 의지해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던 오른쪽 다리를 로봇의 도움으로나마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계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人間としてロボットとか機械に依存しながら生きていくということに関しては個人的にどう思っていらっしゃるんでしょうか。私は嫌です。機械で動くのは嫌。機械でないので自分で機械を使わないで動くのが好き。 1960년대
일본인의 평균 수명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을 때만 해도 일본은 경로의 날을 제정해 국경일로 삼을 정도로 기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인구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된 오늘날 장수가 마냥 축하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날이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자는 사회의 부담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ロトはよく100歳の長寿を達成され、誠に慶賀に耐えません。老人の日にあたり、ここに記念碑を送り、これを祝います。平成22年9月15日、内閣総理大臣菅直人。 지난해 100세를 맞은 스즈키 할아버지는 정부에서 장수를 축하하는 은잔을 받았습니다. 1963년 일본 정부는 153개의 은잔을 만들었지만 2008년엔 그 숫자가 2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그 사이 은잔의 크기는 1.5cm 줄었습니다. 스즈키 할아버지는 아직도 매일 자신이 수십 년을 보내온 약국에 나와 일을 하는 현역 약사입니다. 중요한 일은 역시 약사인 딸에게 맡겨놓았지만 컴퓨터로 처방전을 입력하는 일이나 간단한 격리일은 여전히 그의 몫입니다.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졌지만 아직 완전한 은퇴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まあとにかくほら100歳前や80だ90だったら、まあ、自分が動けるでしょ、ね、現役でもう体みんな若い方と一緒にやってますね。そういったらそれなりにまた喜びがありますね。現在になってくるともうほとんど、体自体がもう老年ですからここに追い戻ってきますからなだからまあ、現在こうして追い戻った形でもね、いろいろ、なんですか、世間を見ながらまた皆さんといろいろ交わりながらして暮らしていくということで非常にまたね意義があると思っていますよね。 그가 살아온 100년, 노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많이 바뀌었지만 자신은 아직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임을 보여주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2007년) 프랑스에서 기업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여론조사는 프랑스 기업인들의 50%가 45세를 노년에 접어드는 시기로 본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기업들은 45세 이상 직원들에게는 교육 훈련을 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프랑스에서 40대 중반 이후 한 번 일자리를 잃으면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셈이죠. 노인 전문 잡지 우리 시대는 지난해 프랑스의 노령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면서 커다란 잠재적 소비자인 노년층을 겨냥한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노령 모델 선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대회에 대한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Alors, nous avons donc lancé un appel à candidature dans le magazine et sur notre site internet, et nous avons reçu environ 3500 demandes. 3500 dossiers, des gens qui étaient intéressés et qui avaient envie donc de participer à ce concours mannequin. Donc après, il y a eu une sélection, et on a sélectionné une quarantaine de dossiers, de personnes, hommes et femmes, autant d'hommes que de femmes. 참가자의 대부분은 직장에서 강제 조기 퇴직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델 대회에서 최종 선발된 10명 중 한 명인 나탈리 도데 씨는 요즘 자신이 최고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단언합니다.
이제 53세. 더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이 당당하게 잘해낼 수 있는 일을 찾았다는 생각이 섭니다. 그녀는 프랑스 사회가 자신의 세대에 대해 조금 더 존중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Ben, peut-être pour montrer au public, hein, puisque c'était un concours largement ouvert à tous les Français et Françaises, pour montrer que les boomers et les seniors ils sont en pleine, sont rayonnants, sont heureux de vivre et qu'à 50 ans, la société française les considère et aussi parce que nous sommes quand même une génération qui avons un fort potentiel, un fort pouvoir d'achat. Puisque on a quand même pour la plupart fait notre vie, réussi, pour la plupart les enfants sont partis, sont élevés. 네덜란드 예술의 황금 시대를 가져왔다고 평가받는 렘브란트는 63년의 생애 동안 모두 60점에 달하는 자화상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달라지는 모습을 꼼꼼하게 그림으로 남기면서 자신의 내면과 나이 들어감의 의미를 성찰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프랑스의 지성 보부아르는 62세가 되던 해 노년의 사회 문화적 의미를 글로 남겼습니다.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만년에 자신을 돌아보며 인간과 사회, 교육과 종교, 예술에 대한 깊은 사색을 펼쳤습니다. 왜 이들은 나이듦의 의미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왜 대부분 청년의 모습이 아닌 노년의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이제 그분은 멀지 않아 삶을 그만둘 거니까 그분의 기념비를 남기겠다라고 해서 사진도 찍고 그림도 그렸겠지만 또 하나는 노년의 얼굴에 비로소 끼쳐 있게 되는 삶의 결실, 삶의 마지막 아름다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노년기의 초상화가 보다 더 많이 남겨지지 않았는가. 노년이야말로 삶의 마지막 완성이다라는 생각을 그 사진이나 그림에 붙여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경상남도 고성의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 김열규 교수가 20년 전인 59세 되던 해 내려와 정착한 곳입니다. 삶의 완성기인 노년을 자신이 평생 꿈꿔왔던 자연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년이 위대한 교향곡 사악장의 마무리 부분처럼 장려하게 숨결이 율동하는 나이가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일정한 직업이나 직무에서 풀려놓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24시간은 모두 4시간이니까요. 제가 맨 처음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게 다 모두 4시간이야? 이런 나는 지금 시간 재벌이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재테크가 아니라 시테크다. 그럼 이 많은 시간을 이제부터 내가 누리고 즐겁게 살아야겠다. 근데 여태까지 이것은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을 때 어려움도 없었다. 그런 직장의 메인 시간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믿지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니까. 지난 20년간 이곳에서 쓴 책만도 30권이 넘습니다. 현재는 바다의 신화에 관한 책을 집필 중입니다. 그는 은퇴 후 어느 때보다 학자로서 문필가로서 왕성한 지적 자극을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익어가는 시절이라고. 그러니까 과일은 익으면서 인해 떨어지게 되는데 노년도 머지않아 이제 죽음을 맞이할 거니까 그러면 과일이 떨어짐 직전에 농 익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끝을 보기 전에 삶을 가을에 과일이 익듯이 익혀야겠다. 그런 익혀야 되는 삶을 여태까지 60년, 70년 살아온 그 모든 것을 알맹이 삼고 그것을 기반 삼아서 내 삶이 어떻게 익어가게 이끌어가는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보람이고 뜻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희원자는 삶은 오직 체험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주름 깊이만큼이나 아득한 절망의 나락에 빠져도 보고 산봉우리 같은 기쁨도 체험해본 80대 노인의 삶의 깊이는 젊은이의 독서나 체험에 의한 이해의 깊이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머리가 허연데 백발의 노인들, 저 같은 사람 볼 때마다 그 백발의 노인의 백발을 보면서 이런 겨울에 눈이 하얗게 내렸을 때 그때 우리가 소름 끼치게 아름다워하던 생각, 그리고 그 소름 끼치게 좋아하던 생각, 그것을 우리들의 백발에 붙여서 하자. 그러니까 이런 겨울에 내린 눈발 보듯이 백발을 보면서 살 노년이 아름답다는 것을 생각합시다. 다짐합시다. 그것을 저는 늘 저하고 같은 또래 노인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젊은이들 보고도 그 노인의 백발을 그렇게 보아다오. 저거 시들어가는 빛깔이 아니라는 것을, 겨울이 활성화된 것이 눈의 빛깔이라면 그런 것이 노인의 백발의 빛깔이라는 것을 젊은이들도 인식해다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은 무기력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은 아름다운 제3의 인생, 그곳으로의 출발점이니까요. 내가 죽음에 가까워갈수록 스스로가 완숙해지는 것이 너무나 즐겁다네. 마치 오랜 항해 끝에 육지를 발견하고 막 항구에 들어가는 느낌을 갖는 것이지. 자연은 세상 만물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한계를 정해놓았네. 노년은 인생이란 드라마의 마지막 장인 만큼 연극이 지루해지기 시작하면 떠나야 하는 것일세. 특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을 때는 더욱 그런 것이지. 이것이 노년에 관한 나의 견해일세. 자네들이 나이가 들어 직접 경험을 해보면 내 이야기가 맞는지 알 수 있게 되겠지.